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러브 알러지입니다. 이 책은 2023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팩토리나인, 저자는 박한솔님입니다. 이 책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거부한 회피형 인간인 여주인공 휘영과 안정적이고 따뜻한 남자인 이든 두 사람이 러브 알레르기를 치료해 나가며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이자 용서와 치유가 담긴 힐링 소설이에요. 저자는 한 편의 청춘 드라마를 보는 듯 담백하고 평범한 이 시대의 청춘들의 연애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할수록 멀어짐을 선택하며 자신에게도 연인에게도 외로움을 안기는 회피형 인간인 여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하지 않은 담백한 문체로 이들의 사랑을 따뜻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각자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이겨나가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읽다 보면 일상에 지쳐 건조했던 우리의 마음도 촉촉해지는 듯한 감성을 주는 멋진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봄 햇살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타인에게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감성 연애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회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사랑에 상처받고 사람에 상처받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 담백하고 평범하지만 평범해서 더 와닿는 이 시대 청춘들의 연애소설. 휘연은 뛰어난 미모와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도 믿지 못하는 관계 회피적 인물이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가정 불화를 피해 도망치듯 유학을 떠난다. 기숙사 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휘연은 우연히 같은 광고제 수업을 듣는 이든 집에 룸메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든과의 식사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된다. 병원에서는 인간 알레르기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명이 내려지고 게다가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선 알레르겐인 이든과 함께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는데 러브 알러지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회피형 인간인 휘영과 안정적이고 따뜻한 남자인 이든 두 사람이 러브 알레르기를 치료해 나가며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이자 용서와 치유가 담긴 힐링 소설이다. 일부 치 스프링클러가 분사하는 물줄기를 맞은 잔디는 더 진하게 플레음을 내뿜었다. 축축한 잔디 위를 걷는 휘연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54만 평이나 되는 캘리포니아 캠퍼스 부지를 자랑하듯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청록색의 잔디밭이다. 휘휘 발을 내저으며 진하게 풍기는 풀향을 맡은 휘어는 기분이 좋아져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햇살은 더 강렬하게 빛을 내리쬐어 살결을 데웠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혼잣말하며 나풀거리듯 걷는 휘연의 옆으로 청설모가 앞서 뛰어갔다. 휘연은 마치 이들로부터 경호받는 느낌이 들어 살포시 웃음이 났다.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다 순간 휘연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진짜 집을 어떻게 구하지? 손자양을 만들며 인상을 찌푸린 휘연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2시 30분. 광고 수업까지 30분. 중얼거리며 벤치에 엉덩이를 털썩 붙인 휘연이 무거운 전공책을 내던지다시피 의자에 올려놓았다. 그 소리에 벤치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흘낏 휘연을 쳐다보았다. 휘연은 남자의 시선은 의식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며 재빨리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때 전공책과 함께 내동댕이 쳐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네, 한휘연입니다. 휴대폰에 국제처라고 뜨는 글자를 보고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누른 휘연이 먹던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네. 제가 한국에서 분명히 세라노 기숙사로 배정됐다고 전달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상산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처 다 씹지도 못한 샌드위치를 꿀꺽 삭힌 휘연은 울먹거리며 울분을 토했다. 휘연이 캘리포니아까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은 모두 광고 홍보학 전공 교수의 영향이었다. 교수가 휘연에게 자매 결혼한 미주 대학에 해외 광고제 수상 경력이 많은 교수가 부임했다면서 교환학생을 추천한 것이다. 휘연은 이번 학기에 그 교수 수업을 들으며 해외 광고 출품까지 하고 귀국하는 것이 목표였다. 어려운 형편에 유학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만 해외 광고제 출품작으로 커리어도 쌓을 겸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더 뛰어가며 부랴부랴 유학비를 준비한 휘연이다. 그런데 미국에 오자마자 기숙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국제처 소속으로 한국 교환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는 난감한 얼굴로 일단 근처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잡아주기는 했지만 휘연은 개미떼가 벽을 타고 줄지어 기어가는 방을 보고 기겁해야 했다. 통화 중에도 휘연은 그때 마주한 개미 행군이 떠올라 괜스레 근지러워지는 기분에 손끝으로 팔을 긁적였다. 벤치 옆에 앉은 남자는 그런 휘연을 신기한 듯 곁눈질로 힐끗 보았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 얼굴은 낯이 익은데 옆에 앉은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큰 키에 비해 매우 마른 몸매에 팔다리가 유난히 길고 하얘서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듯 했다. 허리깨까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나부꼈다. 좁은 벤치에 서로 나란히 앉은 터라 휘연의 통화소리가 남자의 귓바퀴에 타고 올랐다. 튀지 않는 여린 목소리지만 그 안에 뾰족하게 담긴 불안이 느껴졌다. 그러면 기숙사 배정은 어려운 건가요?
휘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돌리는데 남자가 갑자기 퇴하며 씹던 음식을 뱉었다. 순간 휘연이 한쪽 눈썹을 축혀 올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계속해서 입안에 든 음식을 뱉어내는 남자를 본 휘연은 못 볼 꼴을 본 듯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저 통화를 끝낸 휘연이 황급히 남자 앞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남자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숨도 잘 못 쉬고 기침하기 시작했다. 등 뒤를 파고드는 기침 소리에도 휘연은 성큼성큼 바쁘게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어서 질식 같은 땅 가쁜 소리에 휘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방을 뒤적거리던 휘연이 호두 우유를 꺼내들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가 밑으로 꼬꾸라진 채 계속 기침하는 남자 어깨를 톡톡 치며 음료를 건넸다. 이거라도. 남자는 그런 휘연을 보지도 않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빠르게 우유를 가져갔다. 그 바람에 휘연의 손이 무한하게 허공에 남겨졌다. 머쓱하게 손을 내린 휘연은 귀 뒤를 긁적이며 무거운 전공책을 다시 겨드랑이에 끼운 다음 다시 남자를 살폈다. 음료를 단숨에 다 마신 남자가 몇 번의 장기침을 하더니 진정이 됐는지 부해진 눈을 들어 휘연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해요. 제가 견과류 알레르기 때문에. 이내 호흡이 돌아온 남자가 호두에 박힌 샌드위치를 흔들어 보이며 머쓱하게 웃었다. 견과류 알레르기? 순간 휘연은 두기를 의심했다. 토끼처럼 뜬 휘연의 눈이 다 먹고 구겨져 있는 호두 우유에 가 닿았다. 놀란 휘연의 시선을 따라간 남자 역시 벤치 위에 놓인 호두 우유를 쳐다봤다. 남자는 난감한 얼굴로 망연하게 입을 벌렸다. 저기요. 어떡하죠? 휘연이 흘러내린 양옆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쥐어잡으며 난색이 된 얼굴로 남자를 살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호두 우유를 건네다니 휘연의 얼굴이 초단위로 구겨지는 게 보였다. 남자는 그런 휘연을 보며 대수롭지 않은 듯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다. 괜찮을 거예요. 이런 건 호두 함량이 적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여전히 난감한 얼굴을 한 휘연이 말끝을 흐렸다. 혹시 그 광고 수업 들어요? 석고상처럼 잔디 위에 굳어버린 휘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남자는 휘연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책과 동일한 자신의 책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책 표지에는 이든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저도 들어서. 벤치에서 일어난 그가 자기 이름을 적은 책 표지를 보여주며 말갛게 웃었다. 이든과 휘연은 간단한 통성명을 하고 강의실에 도착했다. 강의실은 5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일체형 책걸상이 줄지어 있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강의실 내부를 눈으로 훑으며 휘연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 자리 책상 위에
전공책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올린 휘연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다시 보니 팔꿈치 받침이 왼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왼손 잡이용 책걸상이었다. 그 옆에 오른손 잡이용 책상이 있어 자리를 옮기니 바로 옆자리에 이든이 앉아 있었다. 찡.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휘연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한 남학생이 빛이 된 전동 연필깎이에 연필을 깎고 있는 게 보였다. 그 모습마저 생경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앞문으로 들어오는 교수에게로 휘연의 시선이 날아갔다. 구릿빛 피부에 민머리의 젊은 남자 교수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몸에 딱 맞게 달라붙은 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의 근육질 몸은 누가 봐도 건강하고 탄탄했다. 휘연이 시계를 흘끗 보니 수업 정각이었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다. 그나저나 저 남자는 괜찮은 건가? 하고 옆에 앉은 이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휘연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자, 광고기획 실습 첫 수업이네요. 제 이름은 루크입니다. 오늘은 수업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철저하게 관리된 그의 몸처럼 단단하고 정갈한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다. 그의 말에 휘연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이번에 여러분이 듣게 될 광고 기획 실습에서는 클레오 광고제 출품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모인 28명이 4명씩 팀을 이루어 토픽 선정부터 아이디에이션을 거쳐 다양한 매체의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루크의 단정한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참고로 저는 뉴욕 PR그룹 에이전시인 오니콤에서 8년 동안 근무했고 이후 칸, 클레어, 뉴욕, 런던 등 해외 광고제에서 23차례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데 내가 뭔데 가르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제가 좀 동안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은 휘연은 그동안 뼈 빠지게 유학비를 벌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턱걸이로 토플 점수를 맞추느라 고생했던 것이 떠올랐다. 출국날이 가까워졌을 때는 정리할 것이 많았다. 진행 중인 수업별 팀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고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마쳐야 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께도 떠나야 하는 나름의 이유를 대며 설득해야 했고 그리고 2년 동안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 도아와도 이별해야 했다. 휘연은 맨 마지막에 떠오른 도아라는 이름에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힘차게 저으며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일이든 사람이든 어찌어찌 결국 딱 정리하고 어렵게 온 유학이었다. 비록 지금 개미떼가 우글거리는 숙소에 임시로 머물고 있지만 루크 교수를 보자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눈을 반짝이며 관심 있게 루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 앉은 이든이 짧고 거칠게 숨을 토해냈다. 휘연의 고개가 자동으로 이든에게 돌아갔다. 숨쉬는 것이 불편한 듯 이든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
저기... 보다 못한 휘연이 이든을 불렀다. 이든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이 필름처럼 휘연의 눈에 찍혔다. 이제는 꺼이꺼이 숨을 몰아쉬는 이든이었다. 놀란 휘연이 책상을 앞으로 빼고 이든에게 다가가자 이든의 몸이 그대로 휘연에게 쓰러졌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휘연은 이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땅에 꼬꾸라졌다. 교수와 주변의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휘연도 구분이 가지 않았다. 미국에서 듣는 첫 수업인데 휘연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교수가 서둘러 911에 전화해 응급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휘연의 귀에 웅웅거렸다. 건조한 형광등 아래 휘연이 파리해진 몰골로 수액을 맞는 이든을 바라보고 있었다. 쌕쌕거리며 숨을 가누지 못했던 이든의 호흡이 이제는 고르게 왔다 갔다 했다. 기숙사 문제로 액땜했다 여기려 했건만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휘연의 머리가 지근거렸다. 미국이 나랑 안 맞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래도 정신이 드는 것까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던 휘연은 코를 찡긋거리며 잠꼬대하는 이든을 보자 피식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아는 누군가와 닮은 모습이었다. 미간 아래로 반듯하고 곱게 떨어진 콧날이 아름다웠던 남자. 낯선 이든의 얼굴이 흐려지고 그 위를 선연하게 덮는 얼굴은 강도아였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끝난 관계였음에도 계속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남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일어난 휘연은 눈을 질끈 감고 손가락으로 눈자위를 꾹꾹 눌렀다. 그때 이든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든은 눈을 반쯤 떴다가 빛이 강했는지 이내 다시 감았다. 짧게 숨을 뱉은 이든이 눈을 마저 뜨자 걱정스러운 휘연의 얼굴이 보였다. 1초, 2초, 3초.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 먼저 정적을 깬 건 휘연이었다. 괜찮으세요? 침대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휘연이 쉬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든이 눈을 껌뻑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수업 듣다가 발작이 와서 911에 실려왔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든이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 수에 거의 다 들어갔네요.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휘연이 이든의 머리 위에 있는 수액을 올려다보았다. 저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떼며 말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든이 몸을 조금 일으키며 휘연에게 말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휘연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미안한 낯으로 말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지 초췌해진 몰골을 보니 알 것도 같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벽시계를 흘끗 본 휘연이 무릎 위에 놓은 가방을 쥐고 일어섰다. 그 모습에 이든이 급하게 입술을 뗐다.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잘 회복하고 다음 수업 때 봬요. 꽤 지쳤음에도 작게 미소를 띠며 휘연이 돌아섰다. 돌아서는 휘연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던 이든은 문이 닫히자 팔을 들어 손등을 이마 위에 올렸다. 빌어먹을 호두. 이든이 낮게 읊조렸다. 자신을 유기한 엄마가 남기고 간 게 견과류 알레르기라니. 게다가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 한국 보육원에서 이든에게 준 정보라고는 고작 3가지뿐이었다. 2001년 6월 19일 정희서 견과류 알레르기.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5월이에요.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